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왔고 행동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 무엇이 특별한가요? 라고 물으면 더욱 나에 대해 특별함을 찾지 못하고 당신은 살고 싶은 삶,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거리낌없이 대답할 사람은 더욱더 적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보지 않거나 그저 남들처럼 학교와 직장과 결혼 등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안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과 학교, 사회에서 익숙해져 있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삶은 나의 것이기에 남의 시선과 비교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 대한 정의와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을 찾아서 나 다음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사라진 시간입니다. 한적한 소도시의 시골 마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을 지닌 채 지방 근무를 자청한 교사 부부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치고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 형구는 마을 사람들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단서를 추적합니다. 사건 해결에 자신만만하던 형구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집도 가족도 직업도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OST로 가수 이수현이 부르는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남겨진 이야기 그때의 모든 게 난 선명해 동화 같은 시간 그 속에 난 남겨진만 그 두려움만 가득해 멈춰버린 마음 이젠 놓으려 해 잃었던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학생 진규가 헐레벌떡 교실로 들어와 두고 간 사진을 들고 나가자 담임 수혁이 무슨 중요한 물건이냐며 묻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수혁이 다가와 나도 뭔지 좀 보자고 하자 프라이버시가 있다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퇴근 후 교사 사택에서 아내 이영과 함께 감뒀다고 저녁상에서 송이버섯도 구워 먹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옛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울컥해집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인 수혁에게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수혁은 고개를 들어 엄마 미안해요라며 웃픈 표정을 짓습니다. 얼마 후 시골 학교 사택으로 수혁의 서울 친구들이 놀러와 마당에서 삼겹살을 굽고 소주 파티를 벌입니다. 친구들 간에 시골 생활이 좋으니 서울의 교육 환경이 좋으니 말이 오가고 같이 온 아이들은 마당에서 소리치고 떠들며 뛰어놉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수혁은 어딘가에 가야 한다며 친구들을 보내고 하룻밤도 재워주지도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모두 떠나자 웬일인지 수혁은 아내와 함께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 이영이 불편해해서 거짓 연기로 친구들을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뜨개질 교실에서 강습을 받던 아내 이영은 강습 도중 한 아주머니가 남편의 하우스 일로 바쁘다는 전화에 중간에 나가버리고 2명 중 혼자 남게 되어 강사 초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강사는 학생이 없어 강습비 폐강될 것이지만 집에서라도 계속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수혁과 이영은 아이를 갖는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코미디언 이주일 흉내를 내며 코믹한 소리와 장난을 치며 깔깔거리고 즐겁게 노는데 문 밖에서 진규 아빠가 이 소리를 듣고는 이상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진규가 주혁에게 이주일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내 이영의 자전거가 펑크가 나자 진규 아빠가 읍내에 나간다며 싣고 나가 고치고 마침 주혁을 만나 고친 자전거를 주려고 하는데 이따가 집으로 갖다 달라며 부탁을 하고 받질 않습니다. 저녁에 주혁의 사택 마당에 자전거를 놓으려는 진규 아빠 해규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사모님 계세요 하면서 들어가는데 어둠 속에서 이영이 갑자기 나타나 낚아채며 유도로 쓰러뜨리고 목을 조이자 주혁이 불을 켜서 해규는 밖으로 도망쳐 타고 온 차에 오릅니다. 이때 주혁이 차 앞을 다급히 가로막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김필이 부릅니다. 다시 산다면. 바람이 날 본다. 저녁 날 본다. 고단한 새처럼 날아가지 못한 나의 어깨 거두려 흔적마저 무뎌진 날 위해 다 버린 나를 봐. 긴 잃은 나를 봐. 언제라도 볼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모두 사라져버린 텅 빈
본다면 지금 내 여긴 어딜까 떠나버리면 잊을 수 있을까 흘러 날 다시 본다면 외로움마저 그리워질까. 그대만이 아는 나의 뒷모습 감출수록 커져버린 미쳐버린 후회만 남았을 때 내 이름 불러줄 수 있니. 다시 산다면 지금 내 여긴 어딜까 떠나버리면 잊을 수 있을까. 아플 텐데 더 그리울 텐데 모두 다 소중할 텐데 다시 산다면 눈물도 말라버릴까. 서럽지 못한 지난 날 보내고 혹시라도 늦은 게 아니면 매일매일 다시 살아할 텐데 혹시 늦은 게 주혁이 아내 이영은 여러 영혼들이 접신하는 병에 걸려 때론 주혁의 어머니로 코미디언 이주일로 어쩌녁에는 역도산 레슬링 선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진구 아빠 해규는 이장 두이에게 비밀이라며 이 사실을 말하는데 시골에 비밀은 없는 법. 이장 두이는 마을 사람 여러 세계에 그런 신병 때문에 시골 학교로 온 것 같다며 나발을 불고 다닙니다. 얼마 후 마을 회관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점점 아내 이영을 위험하고 이상한 여자로 대하자 이영은 스스로 사택 2층 방에 철문과 철창을 만들어 저녁에는 열쇠로 채워놓으라고 합니다. 낮이 되면 다시 열쇠를 풀고 일상생활을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며칠 후 아내가 안타까운 주혁은 2층으로 같이 들어가며 진규 아빠에게 열쇠로 잠그라고 하고 내일 아침에 와달라고 하며 아내 이영과 같이 지냅니다. 이런 모습이 부러운 진규 아빠는 오랜만에 첫사랑인 동창 미경을 불러내어 읍내에서 맥주를 한잔합니다. 늦은 저녁 주혁의 사택의 유리창에는 이상한 불빛들이 나타납니다. 새벽 안개를 헤치며 요란한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경찰차들이 주혁의 사택 앞으로 모여들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는데 사택은 밤새 온통 불이 나서 새카맣게 타오르고 주혁 부부는 그 화재로 숨지고 맙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 형구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2층으로 통하는 곳을 철문으로 잠가놓아 절단기로 끊고서야 진입을 했고 나오지 못한 부부는 질식사로 숨지고 만 것입니다. 이장 두이와 진규 아빠는 마을 사람들과 이영을 철문으로 가둬놓았던 것에 대해 이를 어찌해야 하는지 걱정을 하다 우린 모두 모르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아니면 모두 감방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철문을 만들자고 했냐며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온 형사 형구는 선생 부부가 왜 시골 사택에서 살게 되었는지 뭔가 이상한 부부였는지를 묻고 돌아가는 길에 이장과 진규 아빠 혜균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집에 온 형구는 아내 지연에게 사건 얘기를 하며 중얼거리자 왜 나라는 존재는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지연이 한탄을 하며 구박을 하고 다음날 진규 아빠 혜균을 찾아가 알리바이를 묻고 이번엔 이장 두이를 만나 혜균과 싸운 것을 추궁하며 다그치자 문 앞에서 엿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 우리는 아무 죄도 없다며 철문과 열쇠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형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알리바이를 조사하자 진규 아빠는 첫사랑인 중학교 동창 미경과 모텔에 갔던 것을 털어놓는데 바로 형구의 소속 경찰서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구는 회관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하고 조사를 하려 안으로 들어서자 잔뜩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 수돌로인의 생일이라며 같이 음식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생일인 수돌 영감이 한마디 하는데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겨 생일 잔치는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사택에 철문을 만들자고 했던 것은 나였고 감방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음식과 술잔을 나누자며 건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술잔을 받은 형구는 한 잔, 두 잔 송로주를 받아 먹다 너무 마셔 오바이트를 하러 밖으로 나와 동네를 거닐다가 주역 부부가 불탄 집 앞에서 불빛이 비치는 방으로 들어가자 함께 깔깔거리며 얘기를 나누는 주역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구는 주역이 우리는 여기서 행복했어요 라며 2층으로 올라가자 깜짝 놀라 따라가지만 2층에는 아무도 없고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서 헛것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술기운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가수 린이 부릅니다. 바람에 머문다. 긴 하루가 저문 이 거리 난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 다 잊었다 말하던 꿈들 붉게 물든 마음 바람이 불어 눈 감으면 기억은 간절한 그리움으로 머물러 쉰다 나를 감싼다 살며시 어루만진다 Cause I want to be free I want to be free 모두 다 사라져도
서 있다. 나를 이끈다. 새로운 길을 열고서 Cause I want to be free. 또 하루가 먼 길을 머금을 때 우리는 눈부시게 세상을 채운다. 요란한 핸드폰 벨소리에 잠이 깬 형구는 잠결에 전화를 받는데 선생님 왜 출근을 안 하느냐는 교장 선생님의 전화였는데 전화 잘못 건 것 같다고 하자 박형구 선생님 아니냐는 소리에 다시 잠이 들려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는데 어제 잠들었던 사택이 불타기 전 모습으로 멀쩡했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철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때 진규 아빠가 급하게 달려와 아이고 죄송하다며 어제 선생님처럼 자기도 술을 많이 먹어서 늦었다며 문을 열어줍니다. 황당한 형구는 어제 술에 무슨 약을 탔냐며 자기가 사는 아파트로 가서 문을 두드리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막무가내로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 들어갔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 꺼내줍니다. 아직도 이런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아들 박주영이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지만 명단에 없고 아직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주역의 사택 마루에 걸터앉아 생각 중인데 마침 진규 아빠가 찾아오자 사택에 살던 교사 주역과 이영 부부에 대해 묻지만 여기는 형구 선생님의 집이 맞고 결혼도 안 했으며 밤에는 가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학생 진규가 지나가자 앉혀놓고 내가 네 선생님 맞냐며 난 아니라고 소리를 치자 진규는 그럼 누구냐고 물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다음날 할 수 없이 학교에 나간 형구는 수학 시간에 아이들을 운동장에 내보내며 체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도망쳐 나와 진규 아빠 혜균을 하우스로 찾아가 소주 한잔 하며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경찰이고 가족도 있는데 아내 전지연, 아들 박주영, 박지성이고 그 모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꿈을 꾸는 것이라면 너무 생생하고 길다고 하자 혜균은 선생님이 요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만일 꿈속이라면 이게 꿈인지 모를 것이고 꿈에서 깨려면 가장 무서운 악몽의 순간에 깨어날 것이라고 하자 갑자기 형구는 혜균을 때려눕히고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고 달아나며 꿈에서 깨려는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하우스는 전소되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불을 끄는데 현장에 다시 온 형구는 고라니 한 마리가 불에 타서 죽어 있었고 진규 아빠 혜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형구는 다시 사택 마루에 주저앉아 괴로워하며 담배를 피우는데 상미 바구니 속에서 뜨개질로 만든 털실 인형을 발견합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뒤져 각종 수료증과 통장, 도장, 신분증, 서류, 물건들을 꺼내놓았는데 모든 것이 낯선 것들 뿐입니다.
다시 진균의 집에 달려가 혜균에게 내가 오늘 분명히 당신을 불태워 죽였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소리치지만 선생님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라며 같이 병원이라도 가자고 진정시킵니다. 그러자 무릎을 꿇고 나는 가족도 있다며 제발 날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며 울부짖고 진규가 옆에서 이를 지켜봅니다. 다음날 혜균의 친구인 정광철 정신과에 함께 진료를 받으러 가 상담을 하는데 의사는 아주 간단히 망상에 의한 꿈을 꾼 것이라고 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혜균의 동창들이 모여서 점심을 하는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게 되는데 경찰서장의 부인인 미경을 만난 형구는 자기 아내인 지연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은 형구는 미경에게 아이들은 있는지 둘째가 천식이 있는지 엉뚱한 질문을 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귀한 형구는 나에게 박봉 하더니 겨우 경찰서장 부인이냐며 넋두리를 합니다. 수돌로인 집에서 사건이 나던 날 마신 송로주를 얻어와 취하도록 마시면서 이 술의 힘으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고 아침에 진규가 깨우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할 수 없이 학교로 출근해 수업도 하고 혜균과 사택에 설치되어 있던 철문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혜균에게 첫사랑 미경과 불륜 사실을 추궁하자 한 번의 실수였다는 말에 좋은 여자 같으니까 다시 만나지는 말고 잘해주라고 합니다. 형구는 이젠 현재의 삶에 하루하루 적응을 하고 학생 진규의 진로 상담을 하는데 진규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사물함에 무언가 두고 가는 진규에게 그건 뭐냐고 묻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궁금한 형구는 클립으로 문을 따고 열어보니 찢어졌다가 다시 붙인 부모와 같이 찍은 진규의 돌사진이었는데 너도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었구나라고 중얼거립니다. 얼마 후 수안보온천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다가 덜실 공예 강사 초이를 만나는데 형구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초이가 반갑게 인사하며 선생님이 안 나오신 후로 강좌가 없어졌다며 뜨개질에 솜씨가 있었다고 아쉬워합니다. 같이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사찰의 수리를 위해 기와 불사를 하는 곳에서 형구는 자신의 주소와 아내,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구가 떨어뜨린 메모지를 초이가 주워들고 이건 내 옛날 전화번호라고 합니다. 그 번호는 형사 시절 아파트에 주차를 하다 옆차를 긁어 적어 놓았던 형구가 쓰던 전화번호였습니다. 초이는 2년 전 이 번호를 쓰다가 바꾸었는데 형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었던 건지 캐묻자 소설을 쓰는 거냐며 어느 날 지금은 사라진 나의 옛날이 있었는데 이곳 딱 하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초이는 어찌됐든 이런 묘한 인연이 있었다면서 생맥주 잔을 들어 건배를 합니다. 어쿠스틱 콜라보가 부릅니다. 이젠 보낼게. 익숙한 새벽 소리가 마지막히 들려오는 이 시간 여전히 잠들지 못
말들도 그만 잡아둘게. 끝내 아파서 못했던 너를 이제 보낼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너 없이 사는 하루를 보내게 될지 몰랐어. 쉼없이 사랑했었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믿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하지마. 그때 넌 할 만큼 했어. 그 지우지 못했던 말도 이젠 지워야겠지. 오해하지마. 널 잊지 못한 건 아니야. 행복했었던 기억이 그저 물밀듯 밀려들어왔을 뿐. 추억은 이젠 지울게. 마지막 말들도 그만 잡아둘게. 끝내 아파서 못했던 너를 이젠 보낼게. 내 소식 들리면 너는 나처럼 아프지 않게. 이제 모두 잊혀졌으면. 오해하지마. 널 잊지 못한 건 아니야. 사랑했었던 기억이 그저 물밀듯 밀려들어왔을 뿐. 미련도 이젠 버릴게. 마지막 말들도 그만 잡아둘게. 끝내 아파서 못했던 너를 이젠 보낼게. 형구와 초이가 노천탕에서 같이 온천을 하던 중 그 번호는 내가 15년 전부터 쓰던 것이라고 형구가 중얼거리자 초이가 선생님은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다며 오늘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쌍의 부부가 온천으로 들어오며 대화를 나누는데 예전 주혁과 이영 부부가 나눴던 대화와 같은 내용입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숙소에서 파스타로 저녁을 같이 하며 자신의 얘기를 나눕니다. 조이는 난 아픔이 하나 있는데 밤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이 오면 어젯밤에 내가 뭐였을까 궁금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나로 사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다며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자 형구는 나도 알고 있고 그거 많이 아프다는 형구의 말에 초이는 깜짝 놀라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형구는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어쩔 수 없으니 울지 말라며 위로합니다. 읍내 거리를 형구가 담담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걸어가면서 화면이 페이드아웃되고 참 좋다라고 외치는 형구의 목소리와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다룬 신선한 설정과 과연 형구가 이전의 삶을 되찾을 것인지 결말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묘한 스토리는 새로운 장르와 재미를 전합니다. 삶의 정체성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식을 형구로 분한 조진웅이 혼란스러운 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특유의 동물적인 연기 감각으로 보여줍니다. 형구는 자신이 선생이 아닌 형사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은 자신을 선생이라 부르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나, 타인이 규정하는 나가 충돌하고 형구는 타인이 생각하는 나를 부정하며 본래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되돌리려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영화 전반에 숨겨져 관객 스스로 해석해야 할 복선과 스토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전개되고 결말지어져 잘 모르겠다, 내 아까운 2시간이 사라졌다는 등 관객의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정작 정진영 감독은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쓴 실험적인 영화로 한 번에 와 닿지 않은 당연한 반응이며 영화를 제대로 본 관객일 것이라고 했답니다. 영화 사라진 시간은 결국 관객에게 어쩌다 수혁과 이영 부부가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인지, 형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인물들의 뒤바뀐 삶에 대한 궁금증을 전혀 풀어주지 않고 주제의식만을 전달합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여러 번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는 사라진 시간이었는데요.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까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배우 정진영이 오랜 기간 꿈꿔왔던 영화 연출에 도전한 작품입니다. 어렸을 적 막연하게 영화 연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능력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50이 넘어서야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는 정진영 감독은 스토리 원안부터 각본까지 직접 준비하며 심혈을 기울였고 누구보다 배우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감독으로 배우만이 가지는 호흡을 알고 전적으로 믿어주며 편하고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는 촬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제작되어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로 유드래곤 유재석, 린다지 이효리, 비룡 정지훈으로 구성된 싹쓰리와 황강희가 피처링하여 부르는 여름만에서 드리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이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파란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의 네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나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을
더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지금 행복한 너와